자, 오늘 이제 6월 13일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이제 김하성 선수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이 김하성 선수를 두고 이제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이제 MLB.com에서 아니, 김하성 선수를 슈퍼 2년차로 또 평가를 했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저 이거 보고 아니 이게 뭔 말이 안 되는 소린가. 뭐 아무리 뭐 수비를 잘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잘하길래 또 현지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좀 의아하기도 해서 좀 자세하게 저도 알아봤는데, 옆에서 길길이 막 이 화를 내는 거야. 왜 이렇게 김하성 선수 뭘 하냐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 김하성 선수가 타격 성적은 안 좋죠. 먼저 네. 짚어봅시다. 54경기에서 4홈런 20타점. 타율은 2할 1푼 1리밖에 안 되고요. 네. OPS도 0.63호니까 뭐 지난해랑 이 타격 성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죠. 대체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느냐? MLB.com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하성은 2021년 대타와 유틸리티로 뛰며 타석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타석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이 MLB.com에서 높게 김하성 선수를 평가하는 이유는 이제 타티스 주니어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네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김하성 선수의 수비 스탯 때문이기도 한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타티스 주니어가 어떤 선수인지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팀 내 핵심 스타이고 또 14년 장기 계약을 맺은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해에는 이제 42홈런으로 내셔널리그 홈런 1위를 차지했던 선수인데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부상을 입었었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고국인 도미니카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손목 골절을 입으면서 지금 한 경기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샌디고 파드리스는 이 다저스와 반경기차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로 추격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인데, 그렇게 샌디에고가 잘 나갈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이제 김하성 선수가 타티스 주니어의 공백을 최대한 메워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타티스 복귀 시점이 뭐 아무리 빨라도 7월 초 아직까지 뭐 배트 잡고 스윙을 못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MLB.com의 평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티스의 공백을 메운다는 것은 일단 굉장한 책임감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김하성은 유격수로서 OAA 플러스 5점을 넘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OAA가 뭔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평균 대비해서 아웃 카운트를 추가로 몇 개를 더 잡아냈는지 이제 나타내는 지표인데, 네. 지금 5를 넘고 있고요. 이 5는 내셔널리그, 아니 전체 유격수에서 3위, 공동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인 유격수보다 이제 5점을 더 수비로 막아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제레미 페냐, 휴스턴의 이 신인 유격수죠. 요 선수가 지금 이제 9점을 더 잡아냈고, 아웃카운트 9개를 더 잡아냈고, 네. 댄스빌 스완슨이 6개,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5개, 이제 3위인 호레 마테오, 니코 호너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메이저리그 전체로 봐도 꽤나 이제 수준급의 유격수 수비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다. 근데 이게 OAA라는 수비 지표만 그런 게 아닙니다. UZR로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김하성 네. 선수가 3.0점을 이제 수비를 통해서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제아 카이너 팔레파가 2위로 이 아메리칸 리그 선수죠. 양키스에서 뛰는 선수가 2.8점을 기록 중이고요. 미겔 로얄스가 2.6점, 호르헤 마테오가 2.3점이니까 뭐 김하성 선수가 압도적으로 UZR 부문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수비율 역시 내셔널리그 유격수 1위입니다. 지금 30경기 넘게 무실책 경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WAR이 1.2, 2년차 선수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이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수비로 뭐 거의 매경기 호수비를 펼치고 있으니까 뭐 수비로 밥값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좀 더 친숙한 지표인 이 WAR, 네. 그러니까 승리 기여도로 살펴봤을 때 베이스볼 리퍼런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승입니다. 1.4까지 올랐어요. 예, 1.4승까지 올랐고요. 이게 팀 내 5위 기록이거든요. 마차도, 크로넨워스, 머스그로브, 프로파, 뭐 이 정도 선수만 김하성 위에 있고, 머스그로브는 투수잖아요. 네. 야수 중에서는 지금 4위에 위치해 있는 김하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397이닝 동안 실책도 2개밖에 안 되고 더블 플레이도 21개를 엮어냈으니까 뭐 수비의 중심이다. 이렇게는 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사실 또 타석에서도 아쉬운 장면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아, 그렇죠. 홈런을 한 차례 이제 도둑을 맞았었잖아요. 저는 진짜 뭐 타구 속도 자체는 나중에 확인해봤을 때 느렸지만 분명히 화면상으로도 그렇죠. 또 이제 비거리도 106m가 나왔거든요.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타구인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좌익수의 호수비에 막히면서 다자 선수였죠.
그러면서 홈런이 또 뺏겼습니다. 이거. 그래요. 이게 지난달 14일 애틀란타전 4호 홈런 이후 지금 26경기 연속 추가 홈런이 없는데 김하성 선수도 굉장히 지금 답답한 것 같습니다. 요런 그렇죠. 거 사실 넘어가야 되는 건 넘어가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것들이 잡히면 타격감이 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제 경기는 이제 더블헤더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더블헤더 두 경기 모두 선발 유격수로 나와서 경기 소화 이 끝까지 하면서 19이닝을 이제 소화를 했는데 이게 1차전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10분, 2차전은 10시 30분에 끝났으니까 하루 종일 이제 야구장에서 경기를 소화를 한 셈이 그렇죠. 됐어요. 김하성 선수가 최근에 이제 체력적인 부담에 대해서 토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살인적인 메이저리그 일정 때문에 확실히 김하성 선수가 많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하필 또 낮 경기라 가지고 1시에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경기 전에 구단이 마련한 포토데이에도 김하성 선수가 참여를 했으니까 이 체력적인 부담,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 모두 다 똑같긴 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이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그렇죠.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올 시즌에는 사실 아브람스와의 주전 경쟁에서 이긴 다음에는 거의 뭐 전 경기에 유격수 그렇죠. 선발 출전했어요. 이 4월 말에 이 아브람스와의 주전 경쟁이 끝났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김하성 선수가 나오지 않은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김하성 선수가 또 수비 체력 부담이 굉장히 심한 유격수로서 이렇게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뛰던 선수가 미국으로 갔을 때 뭐 시차 적응이라던가 다양한 요소 때문에 김하성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시즌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이동 거리가 벌써 한 27,0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우리 KBO 리그에서 뛸 때는 아무리 많아도 만 킬로거든요. 시즌 다 뛰었을 때. 그렇죠. 이게 김하성 선수에게 확실히 좀 체력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낮 경기가 많은 것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낮 경기가 25경기입니다. 밤 경기가 30경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낮 경기는 주말에 한 경기 정도밖에 그렇죠. 하지 않잖아요. 이런 환경 변화가 김하성 선수가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이 제가 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타격적으로 아쉬운 거는 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김하성 선수는 물론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건너가서 적응에 애를 먹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이 정도로 혹독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김하성 선수가 적응을 결국에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면 만약에 타티스 선수가 7월 초 혹은 이제 7월 중순쯤에 복귀를 했을 때 다시 이제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사실은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일단 이루수인 크로네너스가 너무 살아났어요. 맞아. 어제 경기에서 제가 중계할 때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최근 7경기에서 3홈런 17타점이라는 거야. 네. 경기당 평균 2타점 이상을 기록 중인 거예요. 지금 무서운 페이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로네너스, 타티스 주니어 거의 다 마차도까지 그렇다고 1루를 볼 건 아니잖아요. 타티스 주니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유격수 수비를 본다고 한다면 김하성 선수가 풀타임 주전 자리를 뺏기는 거는 지금 상황에선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로노스 선수가 1루로 가고 뭐 김하성 선수가 2루를 맡으면서 뛰는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이건 역시 수비가 너무 좋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격에서의 어느 정도 반등은 있어야지 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보다는 타격 성적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논란 없이 당연하게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빅리그 2년차 15명 안에 드는 선수 김하성 선수. 그랬을 때 누가 반박을 할 거야. 이렇게 수비도 잘하는데. 그렇죠. 타격까지 잘해줘야지. 타격까지 잘하면 이제 이런 거에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하성 선수에 대한 믿음이 좀 다소 떨어져 있는데 네. 김하성 선수가 타격에서 좀 반등하면서 제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컨텐츠는 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김하성 선수의 현재 활약은 좀 어떠신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또 확인해보고 또 댓글로 달아드릴 수 있는 거는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